반갑습니다. 쌤 이름이고요. 예요. 아까 도윤이 있었지? 가르치는 도윤, 여태까지 내가 가르친 도윤 한 20명은 되는 것 같아. 어디나 뭐 도윤이 다 있기 때문에. 내 나이 때 도윤은 되게 희귀한 이름이었거든. 지금은 뭐 친구들 중에 도윤이 한 명씩 있을 거 아니야. 정말 흔한 이름이죠. 흔한 이름이고요. 쌤은 이쪽에 이제 수요일날 하루만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분당에 있는데 지금 여기랑 영재반이랑 수업을 될 것 같아요. 수요일날이니까 월요일날에 이제 전자기를 했고 쌤은 역학 파트를 와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예비 G니까 대충 한 물 원 정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 물원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물원을 다 못 끝낸 애들 아니면 물 2까지 좀 하던 애들 그런 애들이 보통 여기 있는 거지. 평균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하여간 물리는 뭐 배워도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도 뭐 크게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개념이 좀 근접했던 학생들은 첫 장을 펴보면은 또 벡터 스칼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벡터 스칼라가 뭐니라고 물으면 다 알고 있죠.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속도, 가속도, 등가속도니까 물리를 해봤던 학생이면은 가장 익숙하고 그나마 좀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파트라서 좀 편안하게 나온다. 에어컨 나와서 이쪽은 이제 추워서 이제 엄청 정리하겠네. 그래요. 오늘은 10분 동안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일단 물리를 시작하기 전에 쌤이 이제 물리 역학 파트를 시작을 하면 그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물리에서의 기본 가정이 좀 필요해. 안 그러면 나랑 수업 시간마다 좀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는 그냥 그런 거야. 우리가 다루는 건 그러니까 고등물리까지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배울 때는 대학교가 되면 달라져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거니까 이런 거를 갖고는 태클 걸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찰은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나의 운동 상태를 모릅니다. 물리 문제를 풀 때는 운동 상태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운동 상태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니? 들었던 말인데 너희들이. 내가 가르치는 게 역학인데 역학은 힘에 대한 거잖아. 힘에 대한 학문인데 힘의 정의가 뭐니? 중학교 때 이렇게 나오죠.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했을 때 그 원인이 되는 물리량을 힘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힘에서 이제 뭐 모양이 변했다거나 뭐 운동 상태가 변했는데 이 운동 상태를 쪼개면 빠르기와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 운동 상태를 두 글자로는 속도라고 하고요. 속도에서 빠르기만을 얘기한 걸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가 모양이 변하거나 빠르기가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3개 중에 1개라도 변하면 그때 힘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운동 상태는 그러면 속도니까 나의 현재의 빠르기와 나의 현재의 운동 방향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나 우리가? 없지.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은하가 회전을 하고 우주가 팽창하는데 내가 어떤 속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얼마인지를 모르는 건데 이거는 지구는 커다랗고 너무 이렇게 조용히 돌아가니까 모르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물리 문제 풀 때는 내가 커다란 지구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차, 더 조그만 수레 같은 거 위에 있어도 수레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운동 상태를 모르니까 배경이 움직이는 거야. 배경이 뒤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나의 운동 상태를 모릅니다. 쌤 쟤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이러면 안 돼. 모르는 거야. 우리가 문제일 때는 모른다라는 가정으로 풉니다. 일단은 이 첫 번째의 가정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루는 물체는 크기가 없습니다. 크기가 없어요. 크기가 있는 경우를 다뤄본 적이 그리 많지 않아. 그리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크기를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다루지 않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물리로 얘기하면 책상의 높이가 뭐 1m인데 여기에 1kg의 어떤 사과가 있다. 이놈의 유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9.8 mHz에서 9.8줄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자, 그런데 1kg의 이 사과랑 1kg의 스티로폼 박스가 있는데 그 스티로폼 박스가 이만해. 얘도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고 하면 9.8이라고 얘기를 하지. 실제로는 어떨까? 실제로는 다르겠지. 누가 더 클까? 얘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값이 mgh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력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에다가 높이라고 배우는데 높이라고 하면 이게 실제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기준점에서 요놈까지의 질량 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실제 이 h 값이야. 근데 1m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사과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스티로폼 박스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이거 중학교 때 물어봐야 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뭐가 이상한데 얘가 왠지 더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느낌적으로 물리를 모르더라도 요놈보다는 왠지 요놈이 어떤 면에 대해서 에너지가 위치가 돼도 많을 것 같잖아. 더 높이 있는 것 같잖아. 그렇지? 그렇지 않니? 이렇게 이걸 세우게 되면? 근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 거죠. 너네들은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요거나 이걸 갖다 중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실제 일반 중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프지. 왜냐면 야, 이게 실은 사과인데 이 사과가 내가 그렸는데 실제는 없는 거다? 네, 이거 있잖아요. 아니야, 이거 없는 거야. 사과가 여기 있는 거고 이 박스도 여기 있는 거야. 뭔 소리야? 사과는 여기 있고 박스는 여기 있잖아. 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말하지 않거나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게 되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실제로는 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크기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루는 것들은 크기가 없으니까 돌지도 않아. 크기가 존재하지 않는데 회전하는 건 말이 아니잖아. 이게 뭔 말이니? 야, 너 도윤이지? 야, 도윤이가 얘기하는데 도윤이가 돌면 어떻게 마? 우리가 나중에 뭐 중력장애 운동이나 뭐 이런 운동이들이나 운동을 한다거나 그럼 공을 갖다가 던지면 어디까지 날아갑니까? 뭐 이런 것 같은 거 계산할 때 공이니까 뭐 잘 날아가. 근데 그림에서 얘들아 창 던지거나 창을 던졌대. 창을. 이 창이 어떻게 날아가냐? 이 창은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꽂히잖아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창이 날아갈 때 이 자식이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얘를 던지는데 얘는 크기가 실제로 존재하잖아. 그럼 얘를 던져.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랑 여기를 잡고 얘를 이렇게 던지는 거랑 같을까? 달라. 왜냐면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 자식이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데다가 에너지를 써버리면 운동 에너지는 조금 더 작아지기 때문에 조금 덜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다루는 건 너네 창을 던지면 창은 이렇게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빗면에다가 어떤 물체가 있다. 이 물체는 구르지 않습니다. 공처럼 생겼어도 공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야. 그냥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는 데다가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이 돌아가는 데 사용된 에너지 같은 이 회전 에너지를 대학교에서는 이제 다루지만 고등과정까지는 안 다루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이 있든 여기에 뭐 같은 질량의 어떤 네모난 물체가 육면체 모양이 있든 얘나 바닥에 도착하면 운동 에너지가 이 새로 생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변해가지고 생긴 거다라고 해서 루트 EGH가 생긴다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로 루트 EGH보다 얘는 루트 EGH야. 얘는 루트 EGH보다는 작습니다. 오케이? 돌아가게 되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그란 애가 구슬처럼 생겼냐 아니면 같은 질량이지만 원판처럼 생겼냐 판때기처럼 그러니까 원기둥처럼 생긴 판때기냐 구슬 모양이냐 에 따라서도 돌아가는 성질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너희들이 다루는 건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은 너희들은 도르래를 푼 적이 없어. 도르래 같은 게 있잖아. 도르래가 돌면 안 돼. 그러니까 도르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물체를 달아서 이 자식을 내가 당겨.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 도르래가 돌아가면 도르래도 에너지가 생겨버렸잖아. 잘한다. 그래. 이 도르래가 돌아가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도르래 문제가 나올 때 옆에 이제 또 이렇게 뭐 줄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도르래는 돌지 않는 도르래니까 실제로 도르래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어떤 나무에다가 줄이 걸쳐져 있으면 이 동그란 거 위에 줄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야 그냥. 돌이 이렇게 돌지 않아. 돌게 되면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은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한 번도 너는 도르래 문제를 푼 적이 없는데 그럼 이렇게 생긴 애에다가 줄을 얹혀놨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러면 또 이제 학생들이 더 괴로워하고 실제로 보면 도르래가 있는 이 상황이나 얘를 당기는 거나 아니면 고리를 걸어서 고리에다 줄을 걸면 이건 실제로 정말 안 돌아가잖아. 고리에다 줄을 걸면 그렇지. 이렇게 당기면은 이 물체가 얘나 같은 상황인데 왠지 얘는 여기가 막 걸리니까 뭐 힘이 더 들어갈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하잖아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림을 도르래로 그려주는 건데 그래도 이 도르래는 돌지 않으니까 안 도르래. 너희들은 도르래 문제 도는 걸 못 풉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너희들은 물체의 크기가 고려되는 건 실제로 크기를 갖다가 주는 경우 있잖아. 그런 경우에만 고려하라는 얘기고 얘네가 어떤 빗면 위에 어떤 물체가 2kg짜리가 있다라고 할 때 실제 고려하고 싶으면 질문을 해야지. 걔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몇 cm입니까? 물어봐야 크기를 생각한 거지. 한 번도 이게 크기가 얼마인지 안 물어봤지. 이런 것도 크게 안 물어봤지. 책상에 사과가 있대, 구슬이 있대, 그냥 MGH 때려가지고 에너지 구했을 거잖아. 크기를 고려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등 과정의 심화를 때린 게 이게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가고 싶은 영재학교의 입학고사의 범위야. 그러니까 예전에 2015년도에 한과형에서 입학고사 문제로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나왔거든. 어떤 문제냐면 그 당시에 한과형은 좀 물리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던 데인데 책상 위에 A, B, C가 있는데 A, B, C의 밀도, 질량을 보니까 A, B, C는 질량은 똑같고 밀도는 이런 식이래. 책상에 얘네들이 있대. 그럴 때 이 자식들의 위치 에너지와 이 자식들의 바닥에 떨어질 때 속력을 등호와 부등호로 표시하래. 그러면 위치 에너지? M이 똑같고 H가 똑같다는데 다 똑같겠지.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네. 바닥에 떨어진 루트 2GH? 역시 똑같겠네. 이렇게 쓴 애들은 틀린 거야. 뭐가 틀렸니? 둘 다 틀렸니? 1번이 틀렸니? 2번이 틀렸니? 잘 찍어야 돼요. 일단 요만은 틀렸어. 왜 틀렸니? 시간이 X 똑같아요. 그치. 이거는 크기를 준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모양이라고 하게 되면 질량이 똑같은데 A가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림으로 하면은 이런 식이지. 쇠공, 나무공, 스티로폼공 이런 식이잖아. 그러면 어딘가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 에너지를 잡으면 누가 가장 높이니를 물어본 거니까 이 H는 MGH에서의 H는 기준점에서 질량 중심까지의 수직거리니까 얘가 제일 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누가 제일 높다? 얘가 제일 클 거야. 그럼 얘가 제일 높이 있었으니까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V값이 누가 크겠니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 A가 크게. A가 크게. A가 크겠지? 네. 라고 하면 안 돼. 얘는 답은 똑같습니다, 이건. 자, 이 자식이 바닥에 떨어질 때의 루트의 EGH라고 하면 요 델타 H라는 요 H는 높이가 아니라 이 자식은 낙하거리야, 낙하거리. 낙하한 거리. 그럼 바닥에 떨어지면은 요렇게 떨어질 거니까 연마가 떨어진 거나 이건 똑같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의 중등에서의 대충 그냥 우리가 무시했던 것들을
실제 의미를 갖다가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요. 근데 하여간 거의 대부분 너희들이 물리가 나중에 실전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물체의 크기가 거의 그냥 무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물체는 강체이다. 강체이다. 강체라는 말은 겁나 세단 얘기야. 그래서 뭔가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 생길 때 가가지고 뭐 충돌을 한다거나 힘을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뭐 힘을 뭐 3N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니라고 하면 대충 문제를 풀어. 근데 문제에서 힘을 5만 N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랬어. 5만 N? 뭐가 되게 세 보이는데? 얘한테 5만 N을 통 때리면 이게 깨지지 않을까요? 이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물체는 그냥 깨진다는 표현이 없으면 깨지지 않으니까 얘가 맞으면 이 자식이 날아가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물체의 모양은 힘이 가해질 때 어지간하면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지 않으면 강체라는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세 가지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거는 실제 물리 문제를 풀 때 기본값을 그냥 생각하고 가는 거니까 이 세 개는 나한테 따지지 마. 따지게 되면 이제 싸움을 하자는 거니까. 특히나 이제 경계에 대한 경계를 물어보면 물리는 다 싸움이 되거든. 딱 경계. 물리적인 의미가 크게 없는 경우가 많아. 근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잖아. 어떤 애한테 이렇게 했어. 얘한테 누가 이쪽에 10N의 힘으로 당겼어. 근데 이쪽에서 누가 또 10N의 힘으로 당겼어. 이거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안 움직여. 자 그러면 어떤 애가 지구에서 당기는 지구의 중력, 무게가 10N이야. 근데 이 물체를 들어 올려서 1m를 갖다가 들어 올려서 이 위에까지 올려놨대. 근데 내가 가한 힘의 크기가 10N으로 1m 밀어서 10줄의 에너지가 생겼대. 얘 움직여 안 움직여? 니네 MGH 할 때 MG에다가 H 곱해서 이렇게 하잖아. 얘 움직이지? 얘 안 움직이지? 얘는 안 움직이는데 얘는 왜 움직인다고 했어? 학교에서 이제 물어봐야지. 무게가 10N인데 무게만큼의 힘을 가면 물체를 들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렇구나. 우리가 들었겠지만 늘 수업을 그렇게 받았겠지만 얘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얘는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얘는 평형 상태니까 안 움직이게 많은데 이 자식은 그러니까 10보다 코딱지만큼 큰 어떤 값이야. 10.00001이야. 그래서 얘를 코딱지만큼 움직이게 해서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등속으로 움직이는 거야. 물체를 움직이는데 정지로 움직인 거야. 모든 순간에 정지했지만 물체는 움직인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 얘를 갖다가 얘가 10N이면 1kg잖아. 근데 얘가 10이 아니라 예를 들어 12N으로 당겼어. 그러면은 이쪽 방향이 12가 되고 10이 되면 알자 힘이 2가 남는데 이게 F는 MA를 때려서 그때 A가 이제 2로 움직여라고 하면 여기서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속력이 그냥 붙는 경우야. 점점점 빨라져서 여기 지나갈 때 어떤 속력이 됐을 거야. 그치? 근데 어떤 물체를 그냥 들어 올려서 갖다 놨다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는 걔랑 똑같은 힘을 가지고 정지 상태로 물체를 움직인 거야. 정지인데 어떻게 움직이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또 중학생들은 괴로워하니까 그냥 10m 가면 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렇겠지. 10m 땡기면 안 움직이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럴 때는 움직이고 이럴 때는 안 움직이는 게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럼 10을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10을 정확하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물리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싸움이야.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계에 대해서 딱 10이면 정말 딱 10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리에서 정확하게 딱 10 이런 표현은 의미가 없어. 원래가 정확하지가 않거든. 나중에 이제 이런 일반역학을 배우고 나면 나중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는데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답이 1 더하기 1이 얼마니? 라고 하면 2호라고 대답하는 학문이 아니야. 1 더하기 1이 얼마니라고 하면 2일 확률이 뭐 한 90%, 3일 확률도 뭐 한 0.7%, 5일 확률도 얼마 이딴 식의 헛소리를 하는 양자역학이란 말이야. 확률로 답을 한단 말이야. 확률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경계를 물어보는 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있을 땐 내가 얘기합니다. 의미가 없을 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자, 그러면 이제 자, 스토리를 시작해 봅시다. 이 벡터라는 거랑 벡터가 뭐고 스칼라가 뭐니라고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정확하게 대답하죠.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 벡터고요. 크기밖에 없는 물리량이 스칼라입니다. 뭐 맞죠? 맞는 말입니다. 크기와 방향이 있고요. 스칼라는 크기밖에 없습니다. 벡터의 예를 치면 뭐가 있을 거가? 변이가 있을 거고, 속도가 있을 거고, 뭐 가속도도 있을 거고, 뭐 힘도 있을 거고, 뭐 운동량도 있을 거고요. 뭐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물리 시간에 배우게 되는 물리량들은 거의 대부분이 벡터 값이야.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뭐 운동량이나 뭐 자기장이나 이런 거 배우는데 이건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벡터인지 스칼라인지 물어봐야 돼.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벡터라는 놈들과 스칼라라는 놈들은 계산법이 아예 달라.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야. 오케이? 그냥 다른 거야. 스칼라라는 자식들은 뭐 거리라든가 뭐가 있을까? 온도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뭐 밀도라든가 뭐 질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벡터라는 놈과 벡터랑 스칼라를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 어떻게 구분해야 되니 이거? 벡터와 스칼라 어떻게 구분해야 돼? 하루에 한 명씩만 이거 읽어야겠다. 3달 걸리겠네 이거 다 읽어다. 도윤이만 읽어야겠다. 도윤, 시온, 유준 3명만 읽어야겠다. 일단은 얘나랑 얘나랑 차이가 나는 게 얘니까 얘를 가지고 구분하면 되겠죠 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방향을 집어넣으면 어색한 애들이잖아. 야,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좀 켜고 와. 지금 여기 온도가 한 북서쪽으로 한 25도는 되는 것 같아. 선생님 무슨 개소리예요? 온도가 방향이 있어요. 가서 뭐 에어컨 좀 남동 쪽으로 20도로 맞춰달라고 해. 이상하잖아. 방향이 없는 애한테 방향을 집어넣으니까 이상하지. 근데 우리는 틀린 것들을 너무 많이 쓰고 살아. 틀리지만 사람들이 어색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너 몸무게가 얼마니? 50kg인데요? 아 그래? 무슨 개소리야. 내가 너한테 무게를 물어봤는데 왜 넌 질량을 대답해? 50kg 힘이라고 하거나 그렇지 496톤이라고 대답을 하거나 그렇지 않니? 50kg 힘. 친구야 너 몸무게 얼마야? 나 50kg이야. 아 그렇게 대답하면 어떡해. 무게니까 막 496톤이라고 얘기해야 돼. 정신 차려. 한번 친구가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다 틀렸으니까 우리 같이 틀린단 말이야. 그치? 마찬가지로 이 거리는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단 말이야. 근데 뭐 여기서 맥도날드가 얼마나 거리? 저쪽으로 한 300m쯤 가시면 돼요. 아 그래? 고맙다. 야 너 일로 와봐 인마. 내가 인마 거리를 물어봤는데 너 왜 방향 얘기해 인마.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냥 틀려도 그냥 알아서 쓰고 있잖아. 그치? 약간 착각이 드는 애들이 있지. 실제로. 얘네들은 너무나 어색하기 때문에 방향을 집어내면 이상하지만 요거 조금 애매하죠. 이 거리라는 자식. 실제로 얘랑 얘를 구분하는 건 방향으로 하게 되면 조금 부족해. 그럼 실제로 스칼라라는 이놈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없어. 마이너스. 이런 것들 마이너스가 없어. 거리, 길이 10cm, 짧아 5cm, 1cm, 0cm, 0.0001cm, 마이너스 1cm 존재하지 않지? 마이너스 존재하지 않고요. 질량도 있지. 질량. 여자친구가 질량이 얼마나 되니? 마이너스 45kg이야. 여자친구 없는 거지 그냥.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질량이죠.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밀도 마이너스 없어요. 얘 어떠니? 영하. 영하.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아? 과학 시간에 쓰는 과학 시간에 쓰는 온도는 켈빈 값입니다. 섭씨 온도나 화씨 온도는 일상 생활에 쓰는 거고요. 과학에 쓰는 온도는 켈빈 온도야. 그냥 막 섭씨를 쓰는데요. 섭씨 온도와 켈빈 온도의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온도 차 같은 거 계산할 때는 그냥 섭씨 온도를 해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 풀 때 섭씨로 쓰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 안에선 켈빈 값을 쓴 거랑 마찬가지야. 오케이? 우리 과학시에서는 켈빈 값이야. 얘는 얘는 진짜로 마이너스가 있어요. 너희들이 배웠던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요? 또 전기 에너지 배웠나? 열 에너지도 배우나? 중력 포텐셜, 오케이? 2분의 1의 mv제곱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kx제곱 탄성 포텐셜 에너지 v 곱하기 i 곱하기 t 전기 에너지 mct 열 에너지 mc 델타 t 뭐 이런 거 쓰는 것도 있지. 연력학 할 때 mc 델타 t 이런 거 안 배우나? 배웠을걸? 하여간 쭉 있어요. 있는데 스칼라 x 변이야. 자, 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평형점에서 늘어나니 줄어들어니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단 말이야. 근데 제곱 때릴 거야. 그러면 플러스 질량 스칼라 이 자식 속도야. 마이너스 존재해. 그렇지만 제곱 때리면 플러스 m 이 자식이네. 아까 h가 누구였냐면 내가 기준을 정해서 기준점에서부터 그 자식의 질량 중심까지의 수직거리야. 이 자식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니라고 하면 여기가 기준이야라고 하면 0이겠지만 땅바닥이 기준이면 플러스겠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지. 아니?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한 걸 갖다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얘 때문에 이 세 개를 더한 얘가 마이너스 100이고 뭐 플러스 10, 플러스 20이면 전체가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얘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때문에 전체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가능해. 자, 그 얘기 뭐냐면 이 에너지라는 놈이 얘 때문에 마이너스로 정의가 가능해서 벡터에서의 어떤 애가 마이너스 5N과 마이너스 10N의 힘이 어떤 물체에 가해졌어. 누가 더 큰 힘이 가해졌을까? 얘가 더 큰 힘이 가해진 거지. 내가 정한 방향의 플러스 방향의 반대 방향 쪽으로 어떤 애가 5를 가한 거랑 10을 가한 거랑 어떤 게 더 큰 힘이니? 얘가 큰 힘이지. 그럼 벡터에서의 앞에 붙어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대소관계가 아니라 이제 방향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지. 방향관계. 오케이? 방향을 얘기한 거야. 내가 정한 방향의 반대 방향 그런 뜻이야. 오케이? 근데 이 스칼라에서도 이 마이너스 5줄과 마이너스 10줄이 있으면 누가 더 큰 겁니까? 라고 하면 얘가 크겠지. 얘한테 5줄만큼을 더 에너지를 가해야 얘가 얘를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의 스칼라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대소관계가 맞아. 그런데 예를 들 수 있는 얘도, 그러니까 예를 들 수 있는 단위가 킬로그램 불가능해. 내 여친이 마이너스 45kg이었고
내 전 여친은 마이너스 43kg이었는데 아 얘가 더 날씬했었는데 말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이나 나머지 것들 밀도라든가 온도나 거리 같은 모든 스칼라량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건 오류가 생긴 거야. 오케이? 존재하지 않는 물리량이야. 가끔 이제 개념적으로 개념적인 것들이 있거든. 개념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나 이거 킨 거 맞냐 지금? 켰지 아까. 깜짝이야. 갑자기 진짜. 뭐 중력이랑 뭐 전기력이라는 힘입니다. 뭐 잔이력도 있지만 뺍시다. 하여간 얘랑 얘가 있는데 이 Q라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해서 이 값이 전체가 플러스가 되면은 밀어내고 얘 끌어당길 때 인력이라고 그래, 그렇지? 자기력도 이처럼 뿔뿔 마마가 되면은 밀어내는데 뿔마가 되면 이게 당기죠. 자기력도 비슷해가지고 뭐 MN이나 SS는 밀어내지만 NS는 당기잖아. 성격이 되게 비슷하지. 얘는 근데 뭐 되게 비슷하지. 멀어지면은 약해지는 힘이긴 한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야. 와 뿔뿔이면은 느낌상 얘도 밀어내고 얘도 밀어내니까 같은 보니까 얘도 밀어낼 것 같잖아 식상으로는. 그런데 얘는 오히려 당기는 힘이죠. 당기는 힘. 0보다 작을 때가 아니 뭐야 얘가 0보다 크지만 0보다 큰 값이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당기는 힘이잖아. 헷갈리지 말라고 이름에다가 콕 박아줬죠. 만류력이라고 안 하고 만류인력이라고 합니다. 만류인력. 질량이 있는 모든 것들은 끌어당긴다 그런 뜻이야. 이처럼 밀쳐내는 게 아니야. 이 뜻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질량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질량이 우주 공간에 질량 두 개가 있으면 얘 둘이 끌어당길 거거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물 속에 커다란 기포가 두 개가 있어. 이 두 개가 어떻게 위로 올라오면 어떤 행동을 할까를 보면은 뭐 보이려 법칙에 따라서 압력이 작아지니까 얘들이 커질 거잖아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수면에 올라오면 커지게 되거든. 근데 이거 말고도 얘들이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다가 두 개가 덜컥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고 다가가는 힘이 생겨. 근데 얘가 왜 다가갈까를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줘야 될 거잖아.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은 바깥에가 어떤 플러스의 질량이 꽉 차 있는 곳에 비어 있는 이런 애들이 얘가 마이너스 같은 음질량의 개념이야. 개념적으로. 그럼 얘도 마이너스면 전체가 플러스가 되면 인력이었던 것처럼 이 마마인 얘네들이 주변이 꽉 질량이 차 있는데 빈 공간 두 개가 있으면 서로 걔네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 두 개가 쓱 다 붙어버리거든. 요럴 때 얘를 갖다가 음질량이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바깥에 비해 질량이 없는 거지 질량 자체가 마이너스인 건 아니야. 오케이? 그렇습니다. 하여간 음질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럴 때 음질량이라는 책을 보다 하면은 어디서 음질량이라고 했어요라고 들고 찾아오는데 개념적인 음질량인데 실제 0이야. 0이고 플러스야. 화장실. 화장실 들어가. 싫어. 딸이랑 틀어줘. 빨리 갔다 오마. 원래 안 된다. 하지 마라. 화장실 들어가. 잠깐만 서 있어. 응? 잠깐만 서 있어. 서 있다고. 글쎄요. 너네들 이렇게 학원 수업을 길게 안 해지? 애들이 눈빛이 왜 이렇게 흐려? 쟤는 분당에서 내가 가르치는 애랑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분당 CMS에는 친척이 있는 건 아니지? 있어? 깜짝 놀랐네. 있다고 하는데. 여기 그 뭐야 3학년에 형들이 있니 혹시? 형이나 자기 형제나 누가 지금 유시반에 있는 애가 있어? 그렇지 않아? 속 신기하네. 되게 똑같이 생겼네. 모르겠다.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다 뭐 한국말이니까 다 알아듣겠지 뭐. 자, 이렇게는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어떤 물리량이 이제 하나하나 오늘 뭐 속도를 배우고 가속도를 배우고 어떤 물리량들을 배울 거잖아. 물리량들을 배우면 이거를 뭐 제일 간단한 형태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얘가 얼마겠니? 라고 해서 그런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계산을 하라는 애가 스칼라 값이면 문제가 1도 안 되죠. 왜냐면 스칼라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덧셈, 뺄셈, 곱셈을 그냥 해버리면 돼요. 전형 1 더하기 1은 항상 2야. 근데 벡터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1이랑 1을 더했더니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루트 2가 되는 거고, 0부터 2 사이에 모든 값이 가능하죠. 답이 다 가능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1 더하기 1이 얼마니라고 할 때 두 벡터의 각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꼭 물어봐야 되는 애들이 벡터인 거죠, 벡터. 벡터인 애들은 벡터를 갖다가 더하거나 벡터를 갖다가 빼거나 하는 이 벡터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벡터의 계산을 할 때 벡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머리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쓰는 거거든. 얘는 이 물리량은 벡터야 그런 뜻이지만 앞으로 나는 안 할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벡터이지만 이거 안 했잖아 내가, 그치? 이거 벡터거든. 화살표를 안 했어. 왜 안 했을까? 헷갈려. 아니지, 화살표 주면 더 명확해지잖아.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안 쓴 이유는 뭘까? 귀찮아서. 그렇지, 정답. 귀찮지. 이거 언제 맨날 이거 치고 있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차피 물원 물투 진행될 때까지 새로 소개가 되는 물리량 중에 스칼라 값은 거의 없어. 다 벡터 값이야. 어차피 다 벡터 값이니까 그냥 벡터라 치자 해서 그냥 귀찮으니까 안 쓰는 거야. 값지 같은 거 보면 이제 가속도 같은 것들도 다 보면 이렇게 어깨 위에 돼 있고 F도 다 이렇게 써 있거든. 써 있는데 귀찮으니까 뺍니다. 원래 이 벡터의 덧셈 뺄셈 말고도 이제 스칼라법이랑 벡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올 때 하면 되고요. 지금 얘기한 거 헷갈리기만 하고 이제 물리가 싫어지니까 물리가 좋니? 물리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지. 정말 그런 게 있어. 화학이 좋니? 물리가 좋니? 화학이 좋아? 나쁜 놈이네. 물리요. 당연히 물리가 좋지. 나 화학 겁나 싫어해 나는. 물리는 뭐냐 이게. 얼마나 간단해. 식맥계랑 개념만 하면 다 풀 수 있는데. 그걸 몰랐어. 그 개념. 화학은 방금 외우기만 하면. 요새는 이게 좀 교육이 부수적이지만 선생님 고등학교 때 화학 시험이 화학 선생님한테 옛날 선생님들은 그지 같았거든. 이상한 선생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주기율표를 외우는데 주기율표를 외우면 되잖아. 다 외웠거든. 근데 내가 말이야 노래를 만들었는데 말이야 주기율표를 외우는 걸 만들었대. 지금도 그냥 산토끼 노래 산토끼 하고 뭐 수소 헬륨 페헬륨을 외워. 그냥 흑일 입에 붙고 높으면 외우면 될 거 아니야. 한 50개 외웠단 말이야. 근데 야 오늘 며칠이냐 20일이야 20번 나가서 이렇게 춤춰. 10번 20번 30번 나오면 앞에서 쭉 춤추는 거야. 선생님 저 다 외웠는데 춤은 안 추면 안 될까요? 안 돼. 모션과 노래를 못 부르면 맞고 들어가. 너무 짜증나지 않니? 이게 무슨 이런 개 같은 교가 있나 해가지고 고등학교에 갔어. 근데 화학을 막 배우는데 화학 선생이 문제 푸는 게 한 100점 만점에 한 70점이야. 그리고 30점짜리의 어떤 그 서술형 문제와 답을 알려줬어. 외워서 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외우는 게 뭐 공유결합, 이온결합 뭐 이런 거였는데 공유결합이랑 써 있어. 이온결합이랑 금속결합이랑 얘 해가지고 쭉 쓰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준 그 페이퍼를 보고. 근데 쭉 쓸 때 글자 한 개 틀릴 때마다 1점 감점이야.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글자 1점 감점이래. 갖고 막 하다가 이게 애매한데? 근데 그 조사가 애매한 거야. 이게 여기가 의인가? 애매해. 조사 한 개가 틀렸는데 감점을 당한 거야. 이게 뭔 개 같은 시험이야? 이딴 식은 화학 안 해. 뭐 배울 때마다 예외도 겁나 많아. 이런 게 이런 거야. 근데 얘는 예외야. 얘도 예외야. 맨날 예외를 시험 내내고 있어. 미쳐버리겠어.
적당히는 했지만 그래도 화학은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하진 않아. 그리고 물리현상이니까 쌤 물리학과 나왔지 않겠니? 그 쌤은 대학교 들어갈 때 이제 본고사라는 걸 봤거든. 본고사. 수능도 보고 내신 성적도 있고 학교별 본고사를 봤어야 된다. 그럼 다 모든 대학교가 다 보는 거 아니고 몇몇 개의 대학교가 본고사라는 걸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일부 이제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뭡니까? 이과인 애들 쪽에서는 보통 영어 수학을 많이 받고 문과는 국어 영어를 많이 받고 본고사 과목으로 그런데 학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이과는 수학만 보고 문과는 영어만 보고 이런 학교들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 달랐어. 근데 이제 이과랑 문과가 뭐로 바뀌니? 어떤 애가 이과고 어떤 애가 문과일까?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수학 좋아하면 이과고 수학 싫어하면 문과고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아니지. 그럼 뭐니? 모르잖아. 근데 나누다 보면은 생각보다 수학, 문과인데 수학 좋아하는 애들 꽤 많거든? 근데 이과인데 영어를 좋아하는 애들이 그리 많지 않아. 영어를 좀 싫어라. 요새는 이제 영어를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영어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진 애들이 이과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근데 쌤이 이제 그러면 나는 영어를 싫어했기 때문에 본고사 과목으로 수학만 보거나 국어 수학을 보는 학교가 있었거든. 뭐가 문제가 있니? 여기? 야 이거 꺼지거나 그럼 나한테 얘기해라. 가끔 꺼지니까. 근데 나는 이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본고사는 어렵겠지. 자기 학교 교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쉬운 문제 안 내고 죽어라 어려운 문제를 내. 어려운 문제 내서 딱 절반만 맞으면 일단 합격이야. 절반 맞으면 합격입니다. 보통.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점수를 미리 갖고 있는 거니까 이 점수를 가지고 적당한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서 근데 얘를 보면은 얘가 이제 본고사가 뭐 과목당 100점 만점이면은 어떤 애들은 거의 잘하는 애들은 80점도 가능하고 근데 못하는 애들은 10점, 20점을 받으니까 점수 극간이 크니까 역전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었어. 시험 딱 원서를 이제 학교에 가서 샀더니 남학생 중에 색약인 사람, 색약. 돈이 색약이야? 색약. 뭐라고 하시고 색약은 의대에 1도 관심이 없지. 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아기 때부터 수술상에 이렇게 배를 갈라서 이렇게 하잖아. 이 안에 뭐가 있는데 다 그놈이 그놈이야. 색깔이 구분돼. 여기를 자르면 되구나. 거기가 뭔데? 거기 혈관이래. 무슨 혈관이야? 다 한 덩어리인데. 잘 구분이 안 돼요. 이 눈이 색약인 사람들은. 색약이 뭔지 알지? 색깔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 뭐니? 정보 그림 그림 정보 숫자 써 있는 거. 숫자 이렇게 써 있는 거 잘 못 맞추는 애들이야. 예전에 이게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하잖아? 게임을 하면 처음에 야 나도 알려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난 적으니까 저거 알려줄게. 난 저걸 알려주겠대. 그 땅바닥에 그 애벌레를 찍으래. 애벌레가 어딘데? 땅바닥이 움직이는 거잖아. 땅바닥이 이상하게 햇빛으로 변하면서 애벌레가 조그마하니까 안 보여. 뭐야 이게 그랬더니 넌 안 되겠다. 프로토스를 알려준 거야. 이건 괜찮아. 프로토스를 막 집에 가서 연습을 해가지고 나도 껴줘 해서 친구랑 4대4를 해. 시작하기 전에 이 친구랑 동맹을 막 맺는단 말이야. 팀끼리. 동맹을 맺었더니 우리 팀은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어야잖아. 우리 팀에 연두색, 주황색, 이쪽에는 귤색 뭐 이런 애들 막 가운데서 만나는데 이거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연두색, 막 회색 이런 애들 되게 헷갈립니다. 근데 내가 원서를 샀는데 색약인 사람이 이과에 있는 모든 과 지원 불가능이야. 학교마다 달라. 당연히 의대나 생명과학이나 이쪽은 재료공학 이쪽은 아예 안 돼. 거의 돼요. 화학공학 이쪽은 안 되는데 그래도 전자과라든가 건축학과라든가는 색약이랑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 그래서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는데 난 안 되는 학교야. 그렇다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잖아. 이쪽으로 하면 영어 공사를 가야 되니까 불가능해. 그럼 여기서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과가 이제 전체에 있는 과 중에 3개가 남았어. 수학과, 물리학과, 전산통계학과 이 3개만 지원 가능해. 우리가 다른 과는 지원해서 붙어도 합격 취소야. 들어갈 때 이제 신체 검사하고 하면은 바로 걸릴 거 아니니? 그래가지고 전산통계학과는 컴퓨터 박사들이 많으니까 가면 왠지 가방을 깔 것 같고, 물리학과를 가도 수학은 징글징글 할 테니까 수학만 하는 건 좀 재미가 없잖아. 물리학과를 가면은 더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뭐 물리를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물리학과를 갔어. 사는데 불편하니? 안 불편하죠.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되게 불편하지 않은데 그 미리 알아도 살면서 되게 부끄러웠던 적이 있거든. 워낙 이렇게 집에 있다가 운전면허를 따야겠다 생각을 해서 운전면허 이제 접수하러 갔어. 접수했더니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간호사가 접수 단계 시켜요. 왜냐면 나를 보고 내가 팔이 없는지 다리가 없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면허따고 했으니까. 근데 간호사가 나를 보고 손가락 이렇게 하라고 시켜.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나 시키는 거야. 가끔 이제 긴장해서 내 의지대로 손가락을 못 움직이는 문제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하면 이렇게 움직여. 그동안 갑자기 그 공포의식을 딱 꺼내놔. 보통 정상인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읽어보세요 하면 이렇게 하면 뭐 23, 58, 네 정상이요 한단 말이야. 쌤이 굉장히 정상에 가까운 색약이야. 단자리를 거의 다 맞춰. 근데 두 번이 우연히 단자리 2번이 나오면 정상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서류상 7 58 정도? 에? 그래서 이게 그냥 되게 간호사가 이제 얘 이렇게 하거든? 58 정도면 에? 어떻게 안 보이는데요? 그때 생각이세요? 그때 네. 그때. 아유 그러면 저 따라오세요. 정밀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야. 정밀검사? 지금 면허를 따는 정밀검사야. 옆방으로 끌고 가. 불이 꺼져 있는 요만한 방에 데리고 가. 요만한 방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책상에 앉더니 불 딱 켜고 들어가더니 앞에 앉으세요. 그럼 앞에 앉았어. 이거 무슨 색인지 말해보세요. 그래. 그때 어떤 이상한 등 하나를 켜. 뭔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정밀검사를 받으러 왔으니까. 불 딱 켰어. 빨간색이요. 불을 또 켰어. 아, 이 색이라는 건 상당히 애매해. 다 켰는데, 잠깐만요. 빨간색에다가요, 노란색이 섞여 있는 이게 주황색 같은 건데요. 주황색보다는 살짝 더 귤색에 가깝고요. 막 얘기를 했어. 아, 네. 불 또 들어왔어. 더 미쳐버리겠는 거야. 아, 얘는요, 파란색인데 녹색을 섞어서 청록색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근데, 아, 네. 그래도 조금 있다가 또 들어왔어. 첫 번째 그 불이 또 들어온 거야. 내가 지금 뭐 했을까? 내가 좀 전에 본 게 뭘까?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정상인이면 빨간불이요, 노란불이요, 파란불이요라고 대답했을 거야. 아니, 파란불이 아니잖아. 녹색 띤 이상한 청록색 같은 그런 애잖아. 노란색도 노란색이 아니잖아. 귤색 같은 막 그런 애잖아. 난 되게 열심히 설명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원서에 정 가운데 이만한 도장 하나 빵 박아줘. 색깔 이상 신호등 구분 가능. 너 그거 하게 될 거야. 당당하게 가서 빨간불이요, 노란불이요, 파란불이라고 하면 돼. 그 뭐 정밀검사가 아니다. 신호등 보러 가. 신호등. 일반인들은 그냥 이 뭐야 숫자 2번 읽으면 끝나요. 53이요, 72요 하면 그냥 아 네 하고 끝나. 색약인 애들은 색은상 구분 못하지만 신호등은 얘가 구분할 수 있는가를 확인 받아야 돼. 겁나 창피해. 오씨 뭐야 이거 신호등이잖아. 이거 신호등인가요? 네. 그 동록생이 신호등 어떻게 건너요? 동록생이 종목 색약이야. 바보가 아니라니까 다 구분한다니까. 맹맹 생맹은 안 되지. 걔네들은 바보고 걔네는 장애야. 걔네하고 달라. 제일 짜증나는 게 색약이 거의 다 정록 이쪽이 구분이 힘들거든요. 채도 비슷한 것들이. 근데 마트 가면은 이제 빨간색, 녹색 이렇게 돼 있잖아. 차 없는 데랑 있는 데랑 이렇게 구분해놨잖아. 아 이거는 고문이야 고문.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되게 구분이 힘들어. 중간에 녹색 하나가 박혀 있으면
명확하게 안 보여. 그러니까 녹색 불이 다 들어와 있는데 빨간색 하나 들어와 있다거나 보통 반대가 많죠. 빨간색으로 다 주차 못 하는데 녹색 불 하나 들어와 있으니까 아 저긴 빈자리인가 보다라고 일반인들은 금방 보이잖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파란 불인데 노란 불 이런 건 잘 보이거든. 그치? 녹색인데 빨간 거 미치겠지. 잘 안 보이죠? 이게 고문하는 거야. 니네들이 졸아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라 진짜. 자, A 더하기 B는 A라는 이런 벡터가 있고 B라는 이런 벡터가 있으면 이렇게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이 자식이 A 더하기 B고 크기를 구하는 걸 이렇게 보조선 내려서 하지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쓸 일 아마 니네가 물 원을 배운 사람이 있으면 이 자식을 갖다가 뭐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게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이거의 크기를 구할 때 피타를 때려가지고 a제곱 b제곱에 뭐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구하면 된다라는 걸 알았겠지만 여기도 있잖아. 이 중간에 여기 있잖아, 그렇지? 실제 벡터합 계산할 때 이 식 써본 적 있니? 한 번이라도? 없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들이 이 각도가 30도, 60도, 45도 3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런 방법을 할 필요 없고 그냥 이 대각선의 길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합벡터는. 오케이? 이 길이가 벡터는 크기 그러니까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건 괜찮거든. 이렇게 대충 얘가 10이면 적당히 맞춰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이상하지. 얘가 10이라고 했는데 얘가 15가 더 작은 건 이상하잖아. 그치? 적당하게 크기와 방향과 이게 논리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게 작용점 방향 거리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문제는 얘인데요. 벡터의 뺄셈을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면 이게 A 벡터고 여기 있는 게 A 벡터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게 B 벡터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니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지같이 하죠. 그러니까 벡터에서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방향이니까 이게 B 벡터라면 크기가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이런 마이너스 B 벡터를 그려서 합벡터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요 벡터랑 요 벡터의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면 이게 A 빼기 B가 됩니다 라고 이제 하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뒤집었다가 더하는 거니까 굉장히 번거로운데 우리는 벡터의 합보다 벡터의 뺄셈을 훨씬 많이 할 거야. 왜냐면 이 델타 V 이렇게 하게 되면 V 빼기 V제곱 이런 것처럼 나중값에서 처음값의 차이를 만 때 이 물리량의 벡터라면 벡터의 뺄셈을 해야 되거든. 엄청나게 벡터 뺄셈을 많이 쓰는데 맨날 뒤집어서 더하고 뒤집어서 더하고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뺄셈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합니다. 자, 똥뒷대대. 똥뒷대대는 벡터가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으면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더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똥꼬를 맞추고 똥꼬가 작용점이야. 똥꼬를 맞추고 A 빼기 B니까 뒷벡터, 뒤쪽에 있는 벡터의 대가리에서 앞쪽에 있는 벡터의 대가리 쪽으로 찌 그린가? 요게 A 빼기 B야. 똥꼬를 맞추고 뒷벡터의 대가리에서 앞벡터의 대가리 쪽으로 뒷대가리 앞대가리 한가. 오케이? 그러니까 벡터가 있으면 뒤집어서 더하지 마라. 쌤 이게 답인데 얘랑은 다르잖아요. 아니야.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인데 같은 크기에다가 같은 방향을 하니까 두 개는 같은 벡터야. 크기, 방향, 작용점까지가 맞아야지 같은 벡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벡터의 뺄셈을 거의 그쵸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벡터의 뺄셈은 뒤집어서 더해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똥뒷대대로 합니다. 벡터의 뺄셈이 나왔는데 이 벡터랑 요 벡터랑을 빼면 어떻게 되겠니라고 할 때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 똥꼬가 안 맞으니까 똥꼬를 갖다 이렇게 붙여야 돼. 이 놈을 갖다 붙여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벡터를 그리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 벡터의 뺄셈을 똥뒷대대로 할 거다. 자, 여기까지가 되면 벡터라는 게 뭔지 벡터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는 방법까지를 배웠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벡터부터 해보면요. 여기 오면 이제 벡터가 속도
운동 상태라고 했죠? 이 속도라는 값이 시간분의 변인데 이 변이라는 값이 얘가 벡터 값이야. 그래서 등식으로 연결됐으니까 얘도 벡터겠죠? 그래서 이 시간분의 변인데 변이라는 건 뭐니 변이? 변이가 뭐니? 변한 위치의 줄임말이야. 변한 위치. 변한 위치. 실제 얘도 어떤 애가 만약에 이렇게 뭐랄까? 1번에 위치해 있는 애가 2번에 위치를 갔어. 1번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있을 거거든. 1번은 여기를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 걔까지의 방향이랑 크기에 맞게 딱 이렇게 그린 걸 이걸 갖다가 1번의 위치 벡터인 거야. 2번은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왔어. 2번은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이게 2번의 위치 벡터야. 그럼 1번에서 위치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주면 되는데 위치가 이게 변이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뺄셈을 하는 거야. 벡터의 뺄셈은 똥꼬를 맞춰져 있네. 뒷벡터의 대가리에서 앞벡터의 대가리를 그린 값 요게 델타 R이야. 오케이? 이게 변이야. 그러면 위치가 요만큼이 변했으니까 변한 위치는 이 변이라는 값은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의 벡터의 변이는 이게 뭡니까?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벡터 값이니까. 이쪽 방향으로의 크기는 루트 2인 거야. 맞니? 1이니까 루트 2잖아. 그치? 근데 이쪽 방향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벡터니까 방향을 꼭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 방향을 말하지 않으면 틀린 거야. 너무나도 자명할 때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번에 있던 애가 2번으로 갔대. 그럴 때 변이를 구하래. 당연히 방향은 1번에서 2번 방향일 거잖아.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이럴 때 경우에 생략이 가능해. 너무 당연해서. 근데 여기를 갈 때 이렇게 간 애가 있는데 이 위치에서 이 위치를 변할 때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10초라는 시간 동안에 10초라는 시간 동안에 요만큼의 값을 봤더니 이 길이가 예를 들어 10m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운동이 끝날 때까지의 평균적인 빠르기는 시간분의 거리값입니다. 실제로 이동한 거리. 그럼 이 자식은 이렇게 이동했는데 10초라는 시간 동안에 10m를 이동했으니까 1m/s라고 할 거고요. 이거는 속력입니다. 속도는 10초라는 시간 동안에 위치가 변한 양이 루트 2밖에 안 되니까 요게 이 자식의 속도라는 값이야. 속력과 속도는 다릅니다. 속력은 단순한 빠르기만을 얘기하는 거고, 와 겁나 빨라. 이건 속력이야. 오 야구공 겁나 빨라. 속력을 얘기하는 거죠. 속도는 방향까지를 포함하는 게 속도야. 오케이? 그러니까 변이라는 값이랑 속도가 운동 상태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역학에서는 이제 아까 힘이 가해지면은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고 했잖아. 운동 상태가 변하잖아. 그러면 이 변하는 값을 이 어떤 애의 운동 상태를 이제 분석하고 싶은데 제일 간단하게 세상에 있는 운동들 중에 제일 간단한 운동은 그럼 뭐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제일 간단한 운동이야. 속도가 같다. 근데 속도라는 건 크기와 방향이 있으니까 같은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등속도 운동을 풀었으면 뭐가 되게 6글자로? 직선. 그렇지. 빠르기가 일정하고 방향도 변하지 않는 운동이니까 등속 직선 운동과 등속도 운동은 같은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떤 운동을 하는 거니라고 얘기할 때 이 과학자들이 이제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귀찮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시간과 그래프 얘기하는 걸 좋아라 해. 등속 직선 운동이 뭐니라고 하면 이건데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1초가 지나니까 2의 유치에 있고 2초가 지나니까 4의 유치가 있어. 그러면 1초가 되든 2초가 되든 2초가 되든 3초가 되든 계속해서 2m/s라는 값도 일정한 거죠. 그리고 이 가속도라는 물리량을 조금 이따 볼 건데, 가속도라는 물리량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인데 안 변하니까 그 값은 안 변한다. 그래서 늘 0인 거야. 그럼 이런 그래프를 갖는 애들이 등속도 운동이니까 이게 뭡니까? 뭐가 등속 운동이지? 뭐가 있니? 무빙워크? 공항이나 이제 저기 어디야? 마트 가면 있는 거 있잖아. 마트 가면 있는 거. 마트에 무빙워크 있지. 너 마트 안 가봤니? 저그 에스컬레이터밖에 없잖아. 뭔 소리야? 에스컬레이터 계단이고 무빙워크 이렇게 카트 끌고 다니는 데 있잖아. 무빙워크가 기울어져 있는 거지. 마트 안 가봤어? 아니 맞다 가봤는데 무리모크는 없던데. 그래 여기 이렇게 동네가 붙였어. 처음에 막 공항에 막 그 무빙워크가 옛날에 미래소년 코난이, 니네 명탐정 말고 미래소년 코난이라고 있거든? 괴물 같은 애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가 라나가 이제 그 인더스트리아로 나쁜 놈이 잡아가서 걔를 구하러 가. 그러니까 개구리 먹는 그 포비라는 애랑 포비랑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스님이 있어. 머리 묶고 다니는 이상한 애 있어. 근데 여자친구를 구하러 어디 인더스트리아를 갔는데 거기에 건물에 딱 들어가니까 그 건물 안에 만화에서 무비워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신기해서 땅바닥에 움직이니까 와 재밌다고 막 거기서 노는 그런 장면이 나와. 애기 때 그걸 막 보다가 저거 되게 신기하다. 저런 거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랬었는데 왜냐면 쌤이 초등학교 때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게 없었거든. 나이가 되게 많아요. 이 학원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 그래서 옆에 백화점이 생겨가지고 백화점에 친구들이랑 이제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 타고 놀러 가고 막 그랬어. 삼풍백화점. 삼풍은 저기 있는 거고 무너진 거고 삼풍은 쌤 혹시 무너졌어. 약간 왜 이거야? 무빙워크. 처음에 막 가면 이제 엘리베이터에도 엘리베이터 우리가 누구 타는데 엘리베이터를 지키고 있는 게 엘리베이터 거의 있어. 몇 층 가십니까? 3층에 보면 3층 문 닫혔습니다. 올라갑니다. 하면서 옆에 지키고 서 있어. 모든 엘리베이터마다 엘리베이터 거리 있었어. 에스컬레이터도 이제 한 10층 좀 넘는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그 안전요원들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오면 잡으러 다녀. 저쪽에서 막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고 내려가고 도망가고 했던 것 같아요. 얘 너무 간단한 운동이니까 저기 하고 오늘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등가속도 얘죠. 근데 가속도가 이제 일정하다는데 이 가속도라는 값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런 값을 정의한 거야. 이렇게. 자, 벡터 값이고요. 시간당 속도가 변환량이니까 델타 t분의 v 빼기 v 제로로 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v 제로라는 값이 v 제로, 그러니까 밑에 아래 첨자리에 제로가 붙으면 처음 값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처음의 속도, 나중의 속도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그림을 그리면 ST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이고요. VT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일 거고요. AT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 그래프를 준다는 건 과학자들이 굉장히 그래프를 주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래프를 잘 해석만 하면 돼. 근데 그래프를 줄 때 여기서는 이제 이 그래프가 제일 좋거든. 왜냐면 이 자식의 단위가 미터/세크고 얘는 이제 세크인데 이 그래프를 준다라는 건 어떤 세 가지의 의미가 있거든. 첫 번째는 기울기가 어떤 의미가 있거나 두 번째 면적이 어떤 의미가 있거나 세 번째는 이 꺾인 점이나 0인 점, 그래프가 꺾이는 점이나 0이 되는 점이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줘.
그럼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울기를 구하는 기울기라는 건 뭐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를 때린 값이잖아. 요 그래프에서의 델타 x 세크분의 미터 퍼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는 단위가 이 기울기의 의미일 거잖아. 그게 누구냐면 얘야. 가속도가 지금 얘가 시간이고 이거니까 위에가 미터 퍼 세크고 밑에가 세크라서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인 거거든. 이 기울기가 가속도야. 그리고 면적을 하게 되면 이 면적이라는 값은 x랑 y를 갖다가 x축과 y축 곱해버리면 되는데 이 의미는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터 퍼 세크랑 세크를 곱하니까 미터만 남잖아. 미터를 쓰는 물리량이 면적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이 미터를 쓰는 의미가 변위가 되는 거죠, 변위. 요 식에서는. 그럼 얘는 시간, 속도, 기울기 구하면 가속도, 면적 구하면 변위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한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당 운동 상태의 변화량에 해당하는 VT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으면 모든 운동은 다 해석이 됩니다. 거짓말 안 치고 다 해석돼. 내가 이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문제인 거지. 아, 어떤 애가 막 이렇게 움직인대. 그러면 이 자식의 상황을 VT 그래프로만 그려낼 수 있으면 얘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가다가 뚝 꺾이면 아, 여기는 뭐야? V가 0이 되는 거니까 잠깐 멈췄구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벡터인데 뿔마? 그럼 방향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얘가 잠깐 멈췄다가 방향이 변하는 것이구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맨날 그 물체마다 그릴 거냐? 굉장히 귀찮아. 근데 누가 제일 좋으냐면 얘가 제일 좋으니까 요 자식의 쟤를 가속도나 변이나 속도나 시간이나 이딴 거를 구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쟤를 수식으로 만든 거야. 첫 번째 수식은 등가속도의 정의에 해당하는 요 식이야. A가 T분의 V 빼기 V 제로 했으니까 요 식을 갖다가 정리해서 나중 속도가 V0 더하기 AT다. V0가 10이고 가속도가 1인데 5초가 지나면 속도 나중 속도가 15가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A라는 건 1초마다 속도가 얼마나 변하니 그런 뜻이라서 빨라지면은 플러스고요. 작아지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일 때 감속도라고는 안 합니다.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운동이야 그냥. 자, 두 번째는 변위에 대한 식인데요. 이게 벡터입니다. 다 벡터. 얘도 벡터야. 자, 변위에 대한 식인데 얘를 조금 일반식으로 보기 위해서 이 V라는 값이 이렇게 되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 시작할 때를 갖다가 우리가 V0라고 했으니까 T초일 때까지 시간이 T초만큼 흘렀을 때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면 그게 변위가 되는 거거든. 이 면적을 갖다가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쪼개서 1번과 2번 면적으로 쪼개봅시다. 1번식에 의해서 T초만큼이 흐른 이 나중 속도는 V0 더하기 AT겠죠? 아니, 그 얘기는 요만큼이 V0고 요만큼이 AT란 얘기야. 그럼 밑에 있는 사각형의 면적을 식으로 하게 되면 V0T고요. 삼각형의 면적은 T, AT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A의 T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아니? 이게 등가속도 2번식이야. 그 다음에 등가속도 3번식은 저 자리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T를 갖다가 소거하기 위해서 A분의 V 빼기 V 제로인데요. T가 얘한테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돼. 저거 에이 귀찮아. V 제로에 A에 이거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더하기에 2분의 1의 A의 T의 제곱이니까 A 제곱에 V 빼기 V 제로의 제곱 이렇게 할 건데 연마랑 나눠할 거고요. 얘도 2 곱해주고요. 그러면 밑에가 2A가 되면 요거랑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연마를 이쪽에 곱해버리면 2AS가 될 거고 그
다음에 6만원만은 날라갔고요. 그리고 해서 요거랑 요거랑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 이게 이제 등가속도 1번, 2번, 3번씩이야. 저 세 개씩을 모르면 우리가 대화할 수가 없어요, 이제. 화학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은 다 암기가 기본 베이스인데 저 세 개는 외워야 돼. 그냥 숟가락, 젓가락, 포크 이런 거야. 저게 없으면 밥을 못 먹어. 밥을 못 먹는 거야. 너 밥, 손으로 먹으면 되죠, 지금 말하고 싶지. 위생장갑 끼면 되잖아, 그러고 싶지. 위생장갑이 얘야. 맨날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귀찮으니까 숟가락, 젓가락 준 거야. 그래프를 해석해놓은 걸 준 거야. 시간은 뭐 있어? 쉬는 시간 없나? 상대 속도 얘기 못 하겠는데? 자, 지금 오늘 내가 수업한 내용을 처음 들어본 사람, 이런 등가속도식 이런 거 처음 본 사람, 힘은 없지? 다행이다. 그러면 일단은 다음 주에 우리 보기 전에 연습 문제가 15개가 있잖니?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문제가 있잖아. 깜짝이야. 이 15개를 풀어보자고. 오케이? 숙제를 해서 다음 시간에 맞춰볼 거니까 어려워도 풀어보십시오.